정도 반격단행과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화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16년의 마지막 날이네. 그때까지 우리는 또 경마를 해. 씩씩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3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3경주입니다. 이번 광채 장군도 다른 전력을 좀 보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요. 지난번 경주 때부터 전력이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아예 못했습니다. 10번 프라이드 킹 추임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번 경주 때 이게 혼자 잘 뛴 게 아닙니다. 그전 경주 때부터 이만큼 득발을 하지만 잘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좋았었고 유영현 기수의 등장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앞선에 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권의 한 자리는 프라이드 킹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프라이드 킹입니다. 10번 프라이드 킹이 가장 앞서고 그 뒤를 2번 벙크 장군. 마지막입니다. 뭐 내가 마지막은 아니고 난 어차피 맨날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고 2016년 마무리 잘들 하셨습니까? 제가 경마로 또 마무리를 잘 해드려야지만 한 해가 또 기분 좋게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수다 떨지 말고 오늘 빨리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많이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유종입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돈만 따면 되는 거고 저 역시 방송 잘하고 며칠 많이 올라서 우리 딸내미 그리고 우리 마누라 돈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기가 참 힘드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연탄 이렇게 100장씩 들여오고 이제 쌀 집에 쌓여 있으면 뭐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얘기했던 게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가장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못 지켜드리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 오늘 15개 경주에 펼쳐집니다. 부산 경마가 15개 경주 상당히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데 시간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매 경주 끝나는 텀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네. 제주 경마 안 하니까 제주 경마만 안 해도 난 무지하게 행복해. 자, 한대건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2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 13경주, 2, 5, 9, 11, 10셋 9경주를 초특급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9경주 초특급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주도 들어줘야지. 2, 5, 9, 11, 10셋 안 들으면 배신이야. 내가 다 체크할 거야. 어떻게 체크하지?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자, 1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국내산 6등급 이생아필들 상금 많이 주는 경우죠. 신마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데뷔전 치는 말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죠. 제가 뭐 금요일날 1경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전을 경험해보지 않은 마필이다 보니까 주행 가면서 때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도 실전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제 말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참고 자료로 또 배팅의 액수를 조금 더 줄이시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1경주입니다. 열동안 마피들 출전했고요. 일단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마피들은 몇 두 있어요. 3번만 옥단여걸, 5번만 초동스카이, 2번만 나이트피드. 순서를 해드릴까? 2번, 3번, 5번, 8번. 이 4마리를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물론 다 팔리는 마피들입니다. 얘기해놓고 이제 뭐하래? 이게, 이 모습들이 주행검사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충막감으로 한대건이가 노리는 마필은 바로 3번만 옥단여걸입니다. 옥단여걸 하니까는 옛날에 그 옥보단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거 재밌게 봤는데. 중국 영화인데, 그 섹스를 할 때 그 체위가 나오는 거였나? 아니, 하여튼 야한 영화였어. 그거 상당히 이게 내가 약간 문화 충격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상천외한 자세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자세를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겠죠. 근데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잘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이 3번만 옥단여걸은, 발주가 좀 느려요. 약간 좀 느린 맛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선두권에서 좀 무뎌지니까 제어를 하고 있어도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발주가 느렸다라고 보는 건 맞지만, 이러한 마피들이 실전에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순발력 보강을 하고 나와서
제대로 한번 싸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선행마 말머리를 몇몇 잘하는 기수들이 있잖아요. 저는 송경현 기수도 선행마 말머리는 어느 정도 일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번 옥단 저거리 주행검사 때 그렇게 특별하게 제어를 하면서 경주를 치를 때에도 힘 넘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3번 옥단 저거리에 좀 선전을 기대해보고 충막감을 놓고 운영하겠고요. 그에 반해서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은 바로 2번만 나이트 퓨리였었죠. 5번만 초동 스카이도 있지만 게이트가 열려서 밀어주니까 반응도 좋았었고요. 순발도 갖춘 모습. 또 장기 휴양마가 넘어서니까 약간 좀 기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게이트가 안쪽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예 모시는 못할 것 같고요. 5번 초동 스카이는 기록이 상당히 좋죠. 1분 2초 4로 기록을 냈는데 선두권 가담도 되고 선두권에서 채찍을 동반하니까는 뭐 체험만 하고 낙관하는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또 기수하는 기수의 안정감이 서성인 기수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주행검사 때 여유도 많았었고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8번만 액턴 불펜은 사실 뭔가 좀 찝찝하죠. 6월달에 이 주행검사를 합격을 했습니다. 6월달에 합격을 하고 나서 질병도 없이 6개월 가까이 휴양을 해요. 그러고서는 12월 17일에도 재주행검사. 근데 재주행검사 때 모습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게 상위군의 능력도 있는 마필들이었었는데 미라클 이지라든가 에이스 첨부 이런 마필들과 마신차는 좀 있었지만 의외로 근성 있고 다부진 모습을 보여줘서 또 진겸이가 해외 유학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진겸 기수의 기승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감량 혜택 무시할 수 없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만 본다면 선두권에 가담이 될 수 있는 초동 스카이를 충마로 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띄워준 지세를 본다면 이 3만 옥단 저걸의 레이스를 풀어가는 전개의 조건은 상당히 좋고요. 자세가 상당히 좋아서 저는 이 3번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3번을 놓고 2번마 나이트 퓨리, 5번마 초동 스카이, 3번마 액턴 불펜. 아마 3번을 놓고 이 세 마리를 다 공략하신다 하더라도 배당의 환수가 나와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1경주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자, 2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국내한 6등급 경주고요. 2경주는 무리해야죠. 우리가 무리를 해야 됩니다. 한다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무리하기 위해서 준비한 경주입니다. 너무 자신 있더라고. 너무 자신 있으면 또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간에 첫 타점 한번 잘 끼워보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마필들보다는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이 있죠. 그리고 인기 마필들이 1번마 퀸마법, 큰마법, 3번마 퀸즈블렛, 3번마 시티 위너, 8번마 초동특급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이 중에서 인기 1, 2위를 다루는 마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실망감을 너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계속 팔리고 이렇게 성적을 내는데 이게 풀빵이구나. 이게 진짜 아무것도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이 데뷔했을 때부터 꾸준하게 경주를 다시 한번 재탕을 해서 복귀를 해봤습니다. 조기도 같이 확인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분명히 깨지겠구나. 이게 능력이 별로 없는 마필이구나.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 조건들의 거품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이게 해볼 만하다. 인기만 하나 부러뜨리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한대건이가 믿고 있는 강축은 있습니다. 자, 그 강축의 입상 확률은 99%라고 저는 봅니다. 축 세워놓고 딱 2방, 3방에서 마무리하겠으니까 이번 이경주. 왜 팔리는지 이유를 알고 배팅하십시오. 자, 한대건의 음성정보, 문자정보에서 왜 팔리는지 이유까지도 충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성정보 문자 신청, 많은 관심,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m 국내 6등급 경주로 펼쳐지고요. 12마리의 RP들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우주정보입니다. 사실 우주정보이라는 마필이 능력마라고 볼 수는 없죠. 최근의 경주의 모습을 보면 계속 착순 갖다 대다가 지난번에 입상 한번 했으니까 이게 편성이 개 같으니까 우승 후보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마필의 변화를 봤습니다. 이 9월 25일 날, 이 망사눈 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와요. 망사 가면을 신청하고 나와요. 외곽으로 밀렸으니 탄력도 있었고요. 10월 21일 날 두 번째 경주였었죠. 인기 3위까지 팔렸었고요. 너무 안쪽으로만 자리 잡으려고 눈치를 보다가 레이스가 완전히 꼬여버렸죠. 중앙 후미권 밀린 상태에서 올라오는 걸음은 여전히 남는 모습, 상당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11월 18일 날 경주에서는 그냥 왔구나.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근데 박빙을 연출해내더라고요.
머리 차이에 박빙 승부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뛰었던 마필들은 전 다 잘 뛰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모닝바람새라든가 뭐 골든토이나 용왕당, 멍키장군 다 그 이후의 경주에서 다 선전을 했었죠. 용왕당을 빼고는. 그래서 전 이 10번마 우주정벌이 계단식으로 걸음을 늘려가고 있다. 분명히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번 경주 편성의 야채들을 만났기 때문에 10번마 우주정벌만큼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후차권 도전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일단은 뭐 3번마 킹코드가 팔리긴 하지만 이건 뭐 풀빵이기 때문에 그렇고 2번마 타임캐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몇 번을 노려봤었는데 근성이 안 나와 많이 근성이 좀 안 나오는 스타일이고 오버 퀸 오브 액톤 이거는 제가 봤을 때의 지난 12월 9일 경주에서 모습을 보면 이날 체중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만 19kg 빠졌는데 이 연습 주행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필의 상태가 마치 가지 않았었나. 당일날 체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기수가 뭐 부산에서 처음 이제 기승을 하는 홀랜드 기수기 때문에 예전에 홀랜드 그 홀랜드 아니에요. 다른 기수기 때문에 과연 홀랜드의 기승수를 모르니까 잘 판단은 못하겠지만 이 마필이 이 주행검사에서만 잘 뛰고 실전에서는 풀빵이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컨디션 난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체중 한번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7번마 엑스밴드도 뭐 능력만은 아니죠. 뭐 계속 꾸준하게 뛰는 거를 보였었고 선행권은 전개만 좋으면 한 발을 쓰는데 지난번에 아쿠아퀸의 추임력에 잡힐 뻔했었죠. 그래서 야 이건 진짜 풀빵이구나. 근데 최은경 기수가 기승술이 좀 딸리니까 그랬다고 보고요. 편성은 잘 만났어요. 허성훈 빠따를 또 만났고 우리 송은이 형이 또 이런 말 해결 잘하지 않습니까? 경련형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능력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 문제는 이 군마 아이마델이죠. 데뷔할 당시에 인기 1위 1억 4,500만 원에 2억 원이라는 고가에 도입이 된 마필이다 보니까 상당한 관심을 끌었었는데 제가 그날 경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정도로 관심을 끌 만한 마필이 아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아직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져 보인다. 분명히 위험하다. 꼴찌만 하고 있어요. 2억짜리 말 들여와서 꼴찌만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을 하겠죠. 가진 방법을 동원하다 안 되면 편성을 고르게 됩니다. 이 마필이 가장 최적의 전개 조건에서 길을 한번 살릴 수 있는 경우죠. 이 경주가 딱 그 경주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약체 편성을 만났고요. 아이마델이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두권을 구사를 해서 모처럼만의 약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마델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강공에 나섰기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교 때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군마 아이마델 이번 경주만큼은 부진한 마필들의 편성이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10번마 포티온 퀸즈는 나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4월 달에 종작골이 나면서 휴양을 했어요. 뭐 큰 질병도 아닌데 휴양을 해서 좀 오시면 됐는데 계속 바깥으로 기대죠 말이. 결승 직선줄에서 그렇고 그래서 안쪽 게이트가 더 나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다시 외곽으로 밀렸어요. 과연 유현명 기수가 바깥쪽으로 기대는 마필을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을까? 그래도 뭐 효식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중견 기수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본다면 편성의 약체팀이다 보니까 아예 모시는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요. 10번마 우주정벌을 놓고, 뭐 7번마 엑스밴드, 9번마 아이마델, 뭐 두 마리 앞에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10번 놓고 7번, 9번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마필 다 지금까지 보여준 거라면 큰 능력만 아니었다. 자, 이변을 낼 수 있는 5번마 퀸 오브 액턴, 11번마 포티온 퀸즈까지 여러분들 현장까지 한번 참고해서 가져가 보십시오. 자, 10번마 우주정벌 놓고 이번 3경주는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12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똥말 경주죠. 워낙에 부진형 마필들이라서 뭐 언뜻 손이 가지 않는 경주긴 한데 저는 추궁합감은 있다고 봐요. 이 시중한 남방전설입니다. 상대가 없죠. 상대가. 남방전설이라는 마필이 항상 경쟁력만 보여줬었고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는 이 마필도 뭐 큰 능력만은 아닙니다. 더더나 57.5kg의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깨지거나 아니면 처 안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한다고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능력상 또 전개를 풀어가는 순발력까지 남방전설이 최적의 전개 조건을 맞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부담 중에 하나만 빼고 선유권을 가담할 수 있는 순발력도 가지고 있죠. 편성도 약해졌죠.
그래서 이시모 남방전설이 뭐 쌍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지켜주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7번 놓고 공략을 하겠고요. 다른 마피들은 다 거기에요. 과연 뭐 1번 영광의 바다가 41전 동안에 단 한 번의 입상이 없는데 이번 경기에 그 입상을 지켜내 줄 것인지 전혀 꿈도 꾸고 싶지 않고요. 이번만 라이징 프린스는 주행이 흔들리죠. 직선 구간에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다 보니까는 결과적인 한 발이 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피들은 항상 계륵같이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갈 수가 높은데 뭐 대도 할 말이 없는 경기 편성 아니겠습니까? 아예 무시 못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흔들리는 마피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3번만 아델 히어로는 연습 주행 때의 모습만 본다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번 경주에. 하지만 데뷔전 때 너무나도 개차반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나피들의 변화가 한순간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마필의 복귀라든가 이전에 뭐 조기라든가 이런 걸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편성이 약하고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는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3번 마필까지는 이번까지는 한번 전력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6번 마이임팩트가 7전 동안에 이렇다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 버티기가 가능하고요. 8번 달콤한 인생도 뭐 지난번 경고 때 변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편성 때문에 어부지제격 3착을 차지한 건 사실인데 끝걸음 자체가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다만 유연명이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이렇게 팔리는 거지 8번 마필도 그게 썩 믿을만한 마필은 아니죠 사실. 잘 올라올 수 있는 9번 시크릿 마린이 괜찮은데 이것도 뭐 기수가 홀랜드니 뭐 믿을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11번 남방전설을 놓고 저는 6번 마하 임팩트 이 마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3번마 아델 히어로, 8번마 달콤한 인생, 그리고 9번마 시크릿 마린 이런 나피들은 11번을 놓고 한번 방어를 해보십시오. 자, 11번 놓고 6번 맞고 말씀을 드리고요. 11번 놓고 3번, 8번, 9번 이런 나피들 방어하는 막건으로 4경주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똥말 경주는 이렇게 썩 좋아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터져도 할 말도 없는 경주. 자, 이 5경주예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의외로 뭐 기복을 보이는 마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필도 있는 약간의 좀 접전 경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의 경주의 모습을 보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몇 차례 못 오고 있는 전형적인 탐색형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마필이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걸 보고 이미 이 출마표가 수요일날 떴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내가 승부를 해야겠다. 진즉에 더욱더 분석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력을 심하게 아꼈던, 전력을 아끼면서 자신의 걸음을 숨겨왔던 그 마필 한 마리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마필이 반드시 입상을 해야지만 저희가 항구를 하는 거고요. 뭐 대안은 없겠습니까? 대안이 있겠지. 거꾸로지더라도 방어로라도 가져갈 수 있게 대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대건이가 이번 5경주를 승부하는 이유는 반드시 전력을 아껴놓고 숨겨놓고 잠수함처럼 잠수해 있는 말을 끄집어내서 발당을 한번 늘어보겠다. 그 의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약간은 좀 이상한 마필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믿고 한번 와주십시오. 자, 이번 5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아직까지는 문자 신청할 만합니다. 아직 10개의 경주가 남았는데 이거 뭐 신청한다고 해서 10개를 받아볼 수 있잖아. 네, 문자 신청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턴장 계좌번호 바뀐 거 알고 있죠? 검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제 무턴장 계좌가 있습니다. 자, 6경주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한 1600m의 경주거리입니다. 이건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그렇게 썩 내킨다라고는 솔직히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도 뭐 한 경주를 모시는 게 또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안쪽에 있는 마필은 계속 보고 싶은 마필이 없어요. 뭐 1번, 2번, 3번은 모르겠다. 3번 비카사랑은 이렇게 무너지는 만한 마필은 아닌데 선입권을 전개하고서도 이렇게 끝걸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기력해요. 근본이 원래 없는 마필에서 뭐 크게 맹신할 수 없는데 한 번은 사고 칠 것 같은데 그렇네요. 자, 3번 프리케어입니다. 이게 승급전이죠. 최근 경주에 BK세이나 뭐 아데레이스 이런 나피들이 이기 올라오면서 프리케어의 변화된 모습을 저희가 봐줬고 유연명 계수의 또 안쪽 게이트 거리가 1200가 늘어났긴 했지만은 이번 경주 과감하게 한번 늘어볼 수 있는 충막감으로도 공략해볼 수 있는 마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번은 별거 없고 6번 슈퍼스위트도 지난번에 인기 실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고. 따라가서는 다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750 베스트 퍼머도 선에는 기존 나와봤지만 그렇고. 8번 메이드인 명성은 매번 그렇죠. 매번 팔리고 매번 4차, 5차, 그리고 3차.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굳어진 것 같아요. 이제 57kg의 중량에 결정력이 없는, 또 싸웠던 마필들이 이렇게 능력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결정력 없는 마필들을 따라다니다가 제가 집 몇 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할 때는 포기하시고 이거 하나 맞고는 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포기할 때는 포기하겠습니다. 10번마 디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4일 경주에서도 당연히 선전할 줄 알았는데 반반씩 깨졌죠. 그리고 나서 지난번 경주도 여력 없는 목차의 승부에서 이겨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림이 더 있다고 봐요. 또 1200m라는 경주 거리도 충분히 소화해냈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편성의 약자팀이라는 점에서는 관심을 가는 마필이고요. 시모 태양의 신화도 제가 데뷔할 당시부터 뭐 능력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기와라 팔릴 때에도 제가 런스타는 추천해드리지 못했지만 이 태양의 신화가 가장 깨질 소지가 높은 인기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워낙에 이 마필도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경기를 풀어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은 물 건너갔어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빠르니까. 그렇다면 또 다시 따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서승훈과 정인 기수인 서승훈 기수가 얼마만큼 걸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뭐 안 될 건 없기 때문에 아예 버리진 못하겠습니다. 자, 부산금마 6경주는요. 저는 3번 프리케어를 놓고 하겠습니다. 프리케어를 놓고 10번마 디나, 12번마 태양의 신화. 이 두 마필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혹시나 하고 배당이 나온다면, 정말 혹시나 하고 배당이 나온다면 3번마 비카사랑 1번마 아름다운 여왕? 뭐 이런 마필들에게 차라리 점수를 더 주겠습니다. 4번 놓고 10번, 12번. 두 마필 안에서 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빠른가?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사실 매주 일요일마다 한 16개 경주를 했어요. 17개 경주를 했구나. 부산 거 6개, 서울 거 11개. 근데 내가 이 부산 거만 15개니까 심적으로 많이 쫄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좀 말이 빠르고 발음이 더러워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짜로 보면서. 그렇잖아요. 돈 내고 보면 난 이렇게 안 하지. 돈 내고 보면은 정말 발음 하나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굽신굽신 거리면서 하지만 난 돈 받고 안 해요, 이거. 순전히 내 돈 내고 해, 이거. 이것만 해도 돈 100만 원 넘게 나가.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나한테 욕하고. 그냥 뭐 마사회가 욕하고 마주가 욕하고 기주가 욕하는 건 내가 이제 이골이 나갈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까지 그러지 마. 여러분들까지 나한테 배신을 때리면 내가 누구 믿고 이 방송을 하나. 솔직히 말해서. 자, 시작된 홈얘기고요.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12만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그냥 다 제끼고 그냥 한 방으로만 때렸으면 좋겠어. 배당 2배. 무시 말이 없어.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다른 말대로. 자, 1번만 아데레이스. 국산 6등급에서 지난번에 2착으로 승급을 했다고 해서 무시하시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경주거리가 1300이라 그래도요, 마이너스 2kg 가압량의 선행이에요. 단독 선행이에요, 그것도. 또 다른 마필들이 올라오는 마필들이 있느냐? 3번 파티어 게임만 빼곤요, 올라올 말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4번이 분명한 대끼리 막권이고, 파티어 게임이야, 지난번에 대상경주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상장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뛰면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는데, 1번 아데이스 손에 나오고 3번 파티어 게임 올라오면 끝나는 거야. 1300m. 다른 말들이 잡지를 못해. 왜? 능력이 없어서. 3번만 라파 축제가 팔려. 뭐 이게 보여준 게 있다고. 매번 인기만을 팔릴 때마다 잘랐단 말이야, 우리가. 결정력이 없어, 얘가. 그렇다고 5번 소나필드가 명칭이 태워놓고 바닥 추입을 하겠어? 바닥 추입하면 3착이야. 못 잡아, 저거를. 그나마 7번 벙글벙글이 좀 대안인데, 신급전에서 왜 못 뛴지 모르겠어. 와, 나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질병도 없는데. 요 마필이 좀 문제가 되죠. 다른 것들은 결정력도 없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7경주는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1번, 4번이 들어오면 본전이고, 아니면 1번, 4번은 온대니까 이걸 놓고 3복을 공략을 하시든가, 뭐 5번마, 소나틸드나 7번 벙글벙글. 1번, 4번, 4번, 1번 놓고 뭐 3복을 공략해도 3배는 넘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구상을 해보세요. 야, 말 12마리가 뛰는데 저 대끼리 맞고 저거 안 깨지겠어? 아니, 깨질 때 깨지더라도 내가 그래도 전문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설명해주는 사람인데 아무 이유 없이 이걸 자를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번, 4번. 4번, 1번. 이거 한 방입니다. 3번 맞건 5번, 7번. 안 해, 설명, 씨.
지겨워. 저런 경주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 자, 서울 부산경마 8경주입니다. 서울 경마란다. 입이 배가. 부산경마 8경주 1300m. 이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죠. 근데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나. 가장 인기를 끌 마필은 8번 원더월이 맞습니다. 이 원더월이라는 마필이 6조 동안에 3번의 입상과 한 번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물론 이제 자기보다 좀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조금 아쉬운 걸음은 보였어요. 승급전이었던 국산 5등급 경주에서도 2차를 차지했고, 그 다음 경주부터는 뭐, 어마어마하죠. 경남도민일보의 브라더스컵, 브리더스컵. 왜 브라더스컵이 나오는가? 갑자기 브라더 생각이 나나? 브리더스컵. 서울에 상경을 해서, 뭐 이게 되겠어 했는데, 야, 이거 끈끈하게 뛰네, 애가. 이거 절대 무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더월이. 의외로 뛰면 뛸수록 더 투지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강단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 같아요. 상추의 감량까지 있어서, 경주도 1300이야. 거기까지 줄였어. 8번 마필은 충분히 인정하고 싶고. 1번, 2번 아니고 3번 스피드마크. 이 마필이 좀 문제죠. 11월 6일날 경남도민일보배에서만 볼 때에도 야 저거 그래도 대상경주인데 강단 있는 마필들과의 팀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구나 얘가 이랬는데 12월 2일날 쉽게 올 줄 알았어. 근데 경주 당일날부터 시작해서 근육통이 한 4일 있었어요. 이 경주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어땠는지 말이 안 뛰더라고. 근데 뭐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그때는 뭐 근육통이라는 게 산발적으로 오는 거니까 안쪽 게이트 2점에 뭐 선두권 가담이 되는 마필이니까 이렇게 끝날 마필은 마필은 아닙니다. 분명히 능력 있는 마필이고요. 이 오모 더그랜드가 약간 좀 어부질이죠. 지난번에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그런 모습을 안 보였던 마필이 정말 놀라운 탄력을 보였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변화이냐 아니면은 능력의 변화이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날 경주가 좀 잘 풀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15번 모닝코리아는 그와 반대죠. 이마필도 대상경주였던 경남도민일보배에 출전하기 전에도 스피드마린과의 경주에서 가능성을 남겼었고요. 직전 경주에서도 트리플 영웅이었나요? 이마필과도 박빙의 승부를 펼쳐내는 걸 보면 이마필도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구나. 상당히 투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했던 마필입니다. 15번 화이트 퀸즈는 뭐 보지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8경주는요, 8번 원더월을 놓고, 3번만 스피드마크, 10번만 모닝코리아, 이 두 마필 안에서 때리고 맞히는 막건을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배당이 나온다면 5번 더그랜드인데, 제가 봤을 때 3번, 10번의 막건을 넘어서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부산경마 8경주, 8번 놓고, 3번, 10번. 8번 놓고, 3번, 10번. 8번 놓고, 3번, 10번. 랩 같지 않습니까? 배당이 나온다면 5번. 자, 7경주와 8경주를 대끼리 막건과 준대끼리 막건으로 자본을 확보를 했다면, 자, 이번 9경주에 쏟아 부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현장에서 저 대끼리 막건 안 들어와 버리면, 무슨 개쪽이야.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요즘. 뭐, 얼토당토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걸 처음 못 맞추는 거겠죠. 근데, 저희들은 지금 나와 있는 PDF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에 따른 컨디션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오두마번 잡은 대로 예상을 하고 문자를 보내주면 다 맞출 수 있는 거를 왜 현장 가면 다 틀어갖고 그지랄 연병을 하느냐. 그게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오두를 잡을 때만 하더라도 그 마필이 콧바람이 콧물이 나오는지 길바닥에 똥을 싸는지 아니면 흥분해하고 개 난리를 치고 있고 아니면 고추 꺼내놓고 발정이 돼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지를 난 모르잖아. 현장 가서 보고 나서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사람 맡고 나서 나는 얼마나 더 뚜껑 열리겠어. 생각해봐. 내가 오두 예산 잡을 때는 단통이야. 50배, 60배 단통이야. 그거 틀어갖고 틀린 경우도 많아. 가뜩이나 화나 있는데, 어떻게 염장을 질러. 승질나게. 나도 화나, 나도 그런 거나. 그럼 어떡하겠어, 내 운명인데, 그게. 그리고 또 그러한 게 내 의무고, 여러분들한테. 현장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이번 구경주 현장에서 물론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까지의 마음으로서는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의 오늘의 가장 해볼만한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3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 3경주입니다. 이번 광태장군도 다른
전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요. 지난번 경기 때부터 저력이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아예 문제가 10번 프라이드 킹 투입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번 경주 때 이게 혼자 잘 뛴 게 아닙니다. 그전 경주 때부터 이만큼 득발을 하지만은 잘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좋았었고 유영현 기수의 등장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앞선에 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의 한 자리는 프라이즈 킹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프라이즈 킹입니다. 10번 프라이즈 킹이 가장 앞서고 그 뒤를 2번 벙커 장군. 정말 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제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보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니까 6번과 유성 타이거도 인기만을 팔렸을 때 그리고 고전을 치룰 때 이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후드 개포착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거다. 이게 식도 쪽에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에 에러가 생기면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MP는 후두 개포착이라는 것을 질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깨우락지가 됐습니다. 호흡이 안 되니까. 뭐 사람이, 아니, 입 막아놓고 뛰면 잘 뛰겠어. 아닌가? 입하고 코를 막아놓고 뛰면 잘 뛰겠어. 손 못 쉬는데. 지난번 경구 때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버리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기복을 보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충만은 못 세우죠. 지난번 못 뛴 거는 아니지만 항상 후두 개포착이라는 질병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충만을 놓고 내리는 마필은 다른 마필일 것이고, 그리고 정말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한 확인사항은 현장에까지 가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마필이 생각보다 인기가 덜 실릴 수도 있고, 현장의 배당판에서 또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인기가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주를 한대건은 초특한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열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제가 적중에 가까워 있다라는 개인적인 희열을 느낄 수 있었던 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그 느낌, 그 희열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 이번 구경주 이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번 구경주는 반드시 청취해 주셔야 됩니다. 뭐 문자 시청하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음성 정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신청해도 난 고마울 뿐이고. 근데 문자는 하지 마. 뭐, 5개밖에 안 남았는데 뭐래. 자,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12마리 앞에 드리고요. 이 데뷔할 당시부터 전형적인 장거리형의 마필이 아닌가라고 했더니 장거리에서 여실히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뿌듯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뿌듯이라는 마필이 왜 홀랜드 기수였어야 되느냐. 전 이게 좀 의문이에요. 올드리족에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뿌듯이라는 마필에 만약에 서승훈 기수라든가 뭐 유현명 기수 아니면 하다못해 지난번에 탔던 이기천 기수라고 탄다고 한다면 이거 대가리로 팔리죠. 아마 현장에 가서 대가리로 팔리나? 근데 홀랜드 기수기 때문에 이 기술을 내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 뿌듯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경고 때 보여준 걸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장거리에서는 자신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단거리를 선택한 적이 없죠. 데뷔 전부터 뭐 1200m 선택을 했으니까 그런 유형을 올줄리 조교사가 잘 가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인기만으로서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3번마 쾌덕볼트가 팔리나? 나 이 쾌덕볼트라는 마필을 솔직히 의심을 하는 게 지난번에 인기 3위였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에 혀 보존권을 풀었습니다. 혀를 이렇게 묶어놓는 이 혀 보존권을 왜 하냐면 혀를 가지고 재갈을 가지고 놉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재갈을 못 물게 혀를 가지고 밀어내죠, 이거를. 그래서 경주에 집중하지를 못하고 이 재갈 가지고 개지랄 떨다가 꼴값을 떠는 거예요. 근데 이 마필이 지난번부터 혀 보존권을 풀었습니다. 여지 없죠. 마필 제어가 안 됩니다. 지 꼴린 대로 막 대가에 쳐들고 지랄하고. 근데 아직도 안 채웠어요. 당일날까지 장구를 바꿀 수 있다면 미리 신고하지 않고 당일날까지 장구 신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쾌적볼트 상당한 인기권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협보정권을 하는 날이 이 앞에는 승부를 하는 날입니다. 4번 그렇고요. 엄마 어록도 그렇고 6번 트리플 영광. 자, 변화를 보였다. 분명히 트리플 영광은 경남 도민일보배에서도 가능성을 보였고 데뷔전 자체를 뭐 대상 경주를 치렀던 마필이고요. 11월 27일 날 그렇지 뭐 내 능력 이 정도지 뭐 아주 시원하게 보여줬죠. 근데 경주거리가 1600입니다.
과연 1600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지난번에 끝건을 보면, 이 뿌듯이라는 마필이 기술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홀랜드 기술로. 믿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있고, 트리플 영광을 놨습니다. 충마로. 트리플 영광의 1600m에서는 검증이 돼봐야 되긴 하지만, 어차피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기수의 변화라든가, 뭐 장구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보다는, 그래도 걸음을 들고 있는 마필이 낫다. 이런 판단이었었고요. 605 트리플 영광. 충마로도 공략을 하겠습니다. 고마 아리온 메탈 8번 원더풀 캡틴. 8번 원더풀 캡틴은 결국은 기술을 바꿨네요. 오영일 개수에서. 근데 얘는 27전 동안에 한 번 우승한 것처럼 매번 늦추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3차, 올라와서 4차.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다 하더라도 3복 승식에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입상을 하면은 물론 배당에 나와주긴 하지만 워낙에 늑발동으로 늦추입을 하다 보니까 사람 애간장만 녹이고 사람 목쉬기만 하는 마필이에요. 계속 코너 들어서 보이니까 또 소리 지르게 만들잖아. 근데 꼭 오면 4착이야. 3착이나. 유현명이 기승했다는 것은 한 템포 좀 빨리 끄겠다는 얘기인데 가능성은 있지만 믿을 수는 없고. 그럼 아리온 메탈은 매번 아쉬워요.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 마필을 가져갈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입상할 때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아리온 메탈은. 제가 죽은 돈이 많아갖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뭐 하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리온 메탈이 마방에 이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데뷔전 때부터 이 아리온 메탈은 이렇게 물어줄 만한 마필이 아니라고 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뭐 전설의 시작은 뭐 최웅 경기 만에 3kg 감량을 노리기 위해서 기승했는데 외곽이라는 건 좀 불리한 요소가 있는데 또 제가 최웅 경기는 원래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객관적인 전략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 10경주는 6공화 트리플 영광을 놓고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10번만 푸드, 그리고 9번만 아리온 메탈, 10번만 전설의 시작, 그리고 8번만 원더풀 캡틴. 6번을 놓고 공략할 생각이고요. 6번 놓고 8번, 9번, 10번, 12번. 객관적으로는 10번만 푸드들이 낫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최근 2번의 경주도 그렇고. 하지만 기수 변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런 건 배당판에 나타나, 다시. 배당판에서 상당히 높은 배당을 시작을 하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 정답지인 배당판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부산경마 11경주입니다. 12마리 아필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엄청나죠? 예, 말들이. 엄청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경주를 제가 초특급 승부처로 선정을 해서 때릴까 그러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던 경주예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이 경주를 딱 보고 나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그냥 끝났구나. 예, 전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필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두 번 봐서 뭐 지난번 경주만 봐서 이게 아닙니다. 죽을 거 죽어보고 막건도 죽어보고 그리고 이 마필이 뛰어오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아 이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구나 아니면 이게 한계에 찼구나 아 더 뛰어주겠구나 이러한 판단들을 했던 마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야, 이 경주를 초특급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답니다. 근데 제가 9경주를 초특급을 했잖아요. 현장에서 휠 꽂히면 이것도 초특급 할지도 몰라요. 너무 배당이 괜찮다면. 우열을 갈아드리겠습니다. 옥석을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승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이렇게 팔면 약 잘 파는 건가? 나 정말 자신 있는데. 아, 내가 이렇게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안타까워. 자, 부산경마 12경주예요. 혼합 오픈 특별경주죠. 이상화필드. 혼합군의 특별경주입니다. 이 경주하고 다음 경주가 아마 대상경주일 거예요.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 대상경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8마리밖에 출전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뭐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1번마 디바인 터치겠죠. 시민 픽구죠. 명문마방. 투데이와 함께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중화필드 순발력이 상당히 빠르죠. 객관적인 순발력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뭐 1번 디바인 터치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지만 유현명 기수의 등짝이라고 한다면 출마 투데이도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중화필드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3번 I'm Your Father가 약간의 주행 중에 찌그덕거리고 좀 움찔움찔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가졌던 마필인데 이제는 그 불안한 모습이 사라지면서 걸음이 나와주고 있고 8번 드롭 더 비트도 뭐 데뷔전밖에 안 치른 마핑이 하지만은 뭐 데뷔전 모습 자체가 너무나 놀라워서 깜짝 놀랐던 그런 마필입니다. 충마 선정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7번 투데이를 놓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1번, 7번이 동일 마방이기 때문에 선행을 경합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한 마리만 보내놓고 작전을 짜겠죠. 야, 1번 게이트에 디바인 터치가 유리하니까 1번이 가. 아니면 7번이 가. 지시를 하겠죠. 김영건 조사 입장에서. 근데 저는 7번 투데이가 디바인 터치는 따라가는 전기에서도 거론을 보였던 마필이고, 투데이는 지금까지 선행 아니면 답이 없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게 뭐 꼭 답이 없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선행을 가서 너무 폭발적인 거론을 보였기 때문에 선행을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내가 연관이 형이 아니니까 뭐 내 개인적인 판단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어차피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7번 투데이를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1번 디바인 터치, 3번 I'm your father, 그리고 8번 드롭 더 비트. 이 세 마리 일단 우선적으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6번 아메랑 스페셜은 약간 좀 전력상 밀리긴 하는데 배당은 나올 수 있으니까. 7번 놓고 하면 배당이 좋죠. 7번 놓고 1번, 4번, 8번. 그러니까 이 8마리의 마필들이 모두 다 일반 경주에 가면 다 대갈급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능력 좋은 마필들이니까 이런 경주에 뭐 죽작업 배팅을 해. 살살 해. 자, 13경주입니다. 대상경주로 펼쳐지고요. 한대건 2경주에 승부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에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멋있지 않나, 타이틀? 2016년도 마지막 승부경주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예. 뭐 오똑오똑이도 나오고, 제타바이트도 나오고, 부활의 반성, 뭐 테일, 통일 시대, 모닝대로, 막 두근두근 거리죠. 예. 정말 재밌는 경주입니다. 예, 출전하는 마필들의 전력도 큰 차이가 없고 또 능력마들의 경주고 이 전개의 구분이 확연하게 나타나죠. 전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전개가 구분이 되고 과연 그것을 이용할 만한 마필이 누구냐. 뭐 누가 봐도 눈에 빤히 보이는 3번 오또오또이가 선에 나갈 것이고 그 뒤에서 따라오는 마필들의 선전이기 때문에 3번 오또오또이가 버텨서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오또오또이는 좀 제외를 하고 다른 마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상간마 배출 기념 특별경주라고 하는데 뭐 그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맞추기만 하면 돼. 한 대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대로 승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14경주입니다. 이제 2개의 경주밖에 안 남았네요. 자,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이 경주는 뭐 마지막 경주에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자, 1번 매치 파워. 제가 좀 풀빵으로 보았던 마필이 지난번에 놀라운 선절파 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뭐 이거 제가 잘못 봤겠죠. 근데 부담량이 4kg가 늘어났어요. 선입거나 전개가 되는 마필이고 거름이 늘었다고 보시는데 이게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감량인 기수인 이효식 기수, 물론 이효식 기수가 안 탔으면 더 늘어났어요, 부담량이. 그래서 이 기수가 기승했고 발주가 나아진 뭐 질주의 신이 조금은 더 충막감으로는 가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2를 놓고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1번 매치 파워. 당연히 뭐 게이트의 조건이 좋은데 부담량 늘어났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겠죠. 55.5kg, 57kg도 경험을 해봤던 마필이니까 당연히 뭐 대끼리 맞고 C1 1번 맞고는 일단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외의 마필인 7번 다이나믹 탱크, 8번 팜파스팜, 9번 아주 푸지만, 7번, 8번, 9번은 선행, 취입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마필 다 약간은 좀 전력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마필 중에서 현장에서 방어는 맞고 한 2마리만 스타너를 넣을 생각입니다. 이게 눈에 빤히 보이는 1번, 12번, 1번 막권인데 넌 왜 이렇게 불안하지? 특히 매치 파워가? 이게 사람이 한번 선입견을 가지면 안 바뀌는 거야. 매치 파워가 6전 동안에 2번의 입상을 한 번에 우승을 하고 3착도 하고 그러니까 6전 동안에 한 4번을 3위권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좋은 말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난 이 마필을 좋은 말로 인정을 못 하겠는 거야.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뛰는 거로 보면 다 편성 덕분이었었지. 그러니까 어떡하냐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자, 부상경마 15경주입니다. 12마리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정말 마지막이네. 2016년도의 마지막 경주. 맞추고 싶다. 근데 약간 애매하긴 해요. 자, 1번 토함산이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부담량이 대폭 감량, 마이너스 5kg의 감량이고요. 게이트 조건 좋은 1번 게이트. 자신의 적정거리 갈 수 있는 1400m.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죠. 현 등급의 능력마라고 할 수 있는 7번 미즈마거나 온막 감동의 바다. 나이가 7세지만 58kg의 중량을 짊어졌습니다. 과연 토함산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눈에 빤히 보이기에는 1번 토함산 선행 가고 58kg인 5번, 7번이 늦게 올라오면 이게 끝나는 것 같은데 1번 놓고 5번, 7번. 난 자꾸 토함산이 의심이 됩니다.
지난번에 54.5km 1번 게이트에서 빙고라지오와 테리어테일가 잡힐 때만 하더라도 뭐 별다른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주였기 때문에 토암산의 단독 선행은 분명히 유력하지만 충막강은 놓고 싶지 않다?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자, 온막 감동의 바다는 59km 중반까지 한번 짊어져 봤던 마필이고요. 저는 정도윤 기수가 지난번 경고 때 레이스의 판단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가속 엔진과 인디언 스타가 상당히 레이스를 빨리 끌었었고 경주거리가 1200이었는데 이 중위권에서 좀 서두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직선에서 걸음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기수가 250 기수로 바뀌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정도윤보다는 250 기수가 훨씬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감동의 바다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7번 미즈마고는 뭐 이제 능력마라고 봐야 되죠. 이제 문제는 58km입니다. 58km의 중량을 짊어져 봤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부러져도 할 말은 없는데 이 미즈마고가 이 안말 강자로서 우뚝 선 것처럼 이 마필이 깨고 올라온 마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전 7번 미즈마고 충막강은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요. 8번 퍼머넌스톰은 취입력은 있지만 편성 자체가 달라졌고 그러면 우승 라인도 승급 전에 토암산 선에 나가는데 우승 라인 선입권 따라가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만약 4km 감량인데 토암산을 잡아먹을 마필이 우승 라인이죠. 예, 가서 4코너에서 막 넘어가 버릴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뭐 눈에 안 들어오고 부산경마 15경주는요 7번 미즈마고를 놓고 막 감동의 바다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1번마 토암산, 뭐 9번마 우승 라인 뭐 이런 나필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속사포차했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 마지막 경마에 12월 30일의 경마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2경주, 5경주, 9경주, 11경주, 13경주고요. 2, 5, 9, 11, 13. 이렇게 5개 승부처고요. 특히나 9경주, 그리고 11경주. 지금까지는 9경주를 초특급 메인 승부처로 삼았고요. 11경주도 초특급 메인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개의 경주가 너무 자신 있습니다. 9경주, 11경주는 다른 경주는 몰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한대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년에 시식하고 해맑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장 예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문자 신청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